안녕하십니까. 시사탐정입니다. 검찰개혁 완성에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온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함께 윤석열이 휘두른 망나니 칼에 의해 아직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윤석열이 이처럼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날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추리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자신을 파격 발탁해준 대통령께 검찰개혁 추진으로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 등의 비술들이 되며 인륜을 배신하고 날뛰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검찰, 언론재벌, 법원, 야당의 적폐동맹 그랜드 플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방 후 지난 70년 동안 친일, 독재, 부정을 매개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구축한 이들 적폐동맹은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되찾았으나 다시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빼앗기게 되자 더 밀리게 되면 적폐동맹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쳐 정권 탈환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시나리오를 기획, 추진하고 있는 검은 세력은 누구일까요? 아마 대략은 모두 추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적폐동맹의 1차 계획은 작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유례없는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끈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밀어주게 되자 적폐동맹은 해체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플랜 2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작년 총선 이전부터 이들 적폐동맹의 공작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바로 이들 적폐동맹이 작년 4.15 총선을 기회로 적폐동맹의 선봉에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앞세워 정부, 여당,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개시로 여론을 왜곡 호도하여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자 기도했던 쿠데타의 한 단면입니다. 이 적폐동맹의 배후 그랜드 플랜의 설계자는 민주당과 국힘당의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국힘당이 승리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내세우기로 결정하였는데 바로 윤석열이 낙점된 것입니다. 그럼 윤석열은 왜 적폐동맹의 공작 대상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윤석열은 충청권으로 분류됩니다. 충청 대망론의 핵심이었던 안희정이 성추문으로 구속 수감되자 충청 대망론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만년 2등에 총리만 배출해온 충청 유권자들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적폐동맹의 배후 기획자는 윤석열을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충청도, 서울대 출신,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검찰 총수에 오른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 지휘부와 맞짱을 뜨다가 좌천된 경력이 있었고 더욱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 한마디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이 말을 통해 윤석열이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는 의로운 강골 검사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윤석열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자 적폐동맹의 배후 기획자는 윤석열을 활용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적폐동맹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 탈환이었으므로 윤석열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세우기로 하였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이들 양대 기레기 보수 언론사에 대한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음에도 윤석열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양대 보수 언론사 사주가 할 일이 없어서 윤석열을 만났을까요? 윤석열은 이들 사주와의 만남에서 적폐동맹의 플랜 2를 알게 되었고 그 플랜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 장모 최은수는 평소에도 여러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윤석열과 김건희 미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엉터리 점쟁이가 김건희와 최은수를 유혹하며
장차 국모가 될 상이다 라고 굳게 세우자 원래 돈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남달랐던 이들 모녀는 이를 진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 은연중에 윤석열에게 수시로 무당의 점괘를 얘기하자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윤석열도 귀가 솔깃해졌을 것이며 언론사 사주들로부터 플랜투의 한가운데 자신이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귀뜸받게 되자 윤석열은 사려 분별을 잃고 이들의 농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인간 행동을 추동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윤석열은 와이프 김건희의 탁월한 재테크 솜씨로 나름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 총수에까지 오르게 되자 급기야는 대통령을 배신하고 눈이 뒤집혀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행태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다시 검찰총장에 복귀하여 어떤 음모를 기획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폐의 동맹과 윤석열이 그 어떤 시나리오를 가동하더라도 윤석열의 미래는 점쟁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권을 조폭 양아치의 칼처럼 휘두르며 망나니 짓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이 야당의 대권주자 또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윤석열은 바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토사구팽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전에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로 탄핵되고 구속 수감되는 어리석은 마지막 총장이 될 것입니다. 적폐 동맹의 그랜드 플랜 배후 기획자는 윤석열을 일단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용도 폐기할 의도로 윤석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올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까지 정부 여당 청와대를 지속 공격하여 지지도를 끌어내릴 도구로 윤석열을 이용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이 선택한 주자를 내세워 대권을 탈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은 어리석어서 적폐 동맹의 이러한 공작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헛된 야망에 빠져 스스로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 윤석열 스스로 인륜을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대가는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자신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사퇴할 수도 정부 여당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도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앞날은 자신의 운명조차 볼 줄 모르는 일개 부당의 예언과는 달리 수많은 범죄 혐의로 구속되고 탄핵되는 처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